자,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실전 예시 동영상을 가져왔어요. 실전 예시 동영상인데 이렇게 가정할게요. 상대방은 내가 아무 정보가 없는 화랑입니다. 아무 정보가 없는 화랑입니다. 이 화랑을 상대로 우리가 먼저 화랑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화랑의 도트피 기술은 주로 뭐가 있을까? 화랑의 도트피 기술은 주로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죠. 화랑의 도트피 기술은 기본적으로 웨너퍼가 있겠죠. 빠른 중단, 날 죽이고 싶으니까. 그리고 원투 풀라 들어와서 이지를 걸거나, 원투 왼발, 원투 풀라 풀라 안 들어가 중단 딱 찌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있겠죠? 원투 왼발 중단. 구양발 당연히 있고요. 원투 왼발 중단. 여기다가 화랑은 상단의 피가 되는 스웨이핑이나 안전 상태 짬바를 주로 하겠죠. 내가 피가 이만큼인데 화랑 입장에서 이만큼을 내가 죽이려고 상단의 피가 안 되는 로아이를 쓰는 것보다 상단의 피가 되면서 리치가 긴 스웨이핑이나 안전 상태 짬바를 이쪽으로 거의 범위가 기울겠죠. 동의하시겠죠? 동의하시죠? 여기에 왼어퍼, 원투 풀라 이지선다, 원투 왼발 풀라 안 들어가고 중단 마무리하는 거. 특히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플라밍고 자세로 들어간다면은 상대 화랑의 기술은 더욱더 확실해지고 제한적인 상황이 됩니다. 플라의 기술은 우리가 카운팅을 할 수가 있잖아요. 플라밍고 자세니까. 그렇기 때문에 플라밍고 기술 자세 자체에서는 확실히 기술이 제한적인 상황이 되므로 우린 물론 어렵지만 여기서 상대의 기술을 예측하고 계산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 언노운 화랑, 죄송합니다. 움직여버렸네. 언노운 화랑이고 동영상 5분 지점을 해봤는데 제가 준비한 동영상을 먼저 꺼낼게요. 잠깐만, 이것도 제가 준비한 동영상을 가져왔는데 준비한 동영상을 가져왔거든요. 제 얼굴 잠깐 가리고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보이나요? 화랑 잠깐 잘 움직이나요, 지금? 여러분 잘 보이죠? 말로만 하려고 했는데 말로 하면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잠깐 글로 썼죠. 잘 보이죠? 그럼 이제 이 크기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5분 보면요. 제가 도트피로 게임을 하는 스팟이 나와요. 먼저 여러분들이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보기 위해서 잠깐 같이 보시죠. 제가 도트피가 되는 순간부터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결론은 제가 이렇게 죽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에서도 내가 하는 움직임이 정말 효율적이었는지 그거를 충분히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영상을 다시 보거나 기술을 생각함으로써 좀 더 내 플레이의 개선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죽었는지. 보셨죠? 지금 원투 풀라 맞고 잼 맞고 NF 맞고 죽었는데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제가 어떤 부분에서 수정을 했어야 되는지를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방금 이론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분명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도트피가 된 시점부터 봅시다. 여기서 상대가 아니라니까 그냥 뻥바로 뻥뻥 차는 거고 별로 의미가 있는 스팟은 아니라 생각해요. 여기서는 역시 제가 이지 선달을 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스팟은 아니고요. 여기부터 가봅시다. 죄송합니다. 여기부터 가볼게요. 여기도 약간 중요한 스팟인데 여기서부터 약간 중요해요. 왜냐면은 제가 확실히 벽에 갖고 도트피가 됐으니까. 여기부터가 갑시다. 여기서 일단은 제가 말했듯이 화랑이 지금 웬 스윗킥 돌리고 있잖아요. 스윗킥. 방금 제가 말했죠. 화랑 이럴 때 스윗킥 하고 싶었는데고. 왜냐면 초풍 안 맞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화랑 입장에서 좀 안전한 선택지거든. 물론 웨너퍼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저는 그러한 기술 범위 상대로 9, 5발 썼고요.
날라가죠. 여기는 제가 이지선다를 거는 부분이라서 크게 뭐 설명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이지 걸어야 돼요. 저 뭐 어떡합니까? 이지 걸고요. 후보 들어가고, 여기서도 이지 걸고, 여기 막히고,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이걸 막힌 시점부터 우리가 개선을 해야 돼요. 엄마. 막혔죠? 그렇다면 우리 내 캐릭터 데뷔진의 프레임은 잘 몰라요. 저 프레임 몰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대충 그 정도일 것 같고, 마이너스 상황이므로 상대의 왼어퍼나 상대의 스윕킥을 횡신으로 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팟에서 할 수 있는 움직임은 백대시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왼어퍼와 로우킥 상대로 어차피 횡신을 못 치니까 우리는 백대시 치는 게 맞는 거고요. 백대시 칩니다. 근데 상대는 원투를 썼고 우리는 원투를 보자마자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화랑 입장에서 원투 한 다음에 풀라를 잡을 것이냐, 원투 한 다음에 중발 왼킥을 해서 개기거나 움직이는 나를 죽일 것이냐, 그 생각을 했죠. 저는 영상 속에서 그냥 안전하게 원투 왼발 맞고 죽고 있지 않아서 뒤로 가는 걸 선택을 했고요. 화랑은 원투 왼풀라민 걸 선택을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말했죠. 원투 왼풀 왼킥을 했어요. 제가 이거를 피해서 띄울 수도 있지만은 방금 말했듯이 화랑 입장에서는 원투 왼발 킥까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계 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저 입장에서도 좀 어려운 선택이라 저는 그냥 뒤로 갔고요. 상대는 원투하고 풀라에서 우리를 묶어놓은 다음에 하단이냐 중단이냐 선택지에서 중단을 썼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이 상황에서 중단을 막은 시점부터 화랑의 기술을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기술의 범위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왜냐면 왼발을 했고 발을 들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등 상태로 기술을 보면 되니까. 그쵸? 이렇게 화랑은 발을 들고 있고 우리는 이 발을 든 상대로 발을 든 시점에서 기술을 예측하면 됩니다. 여기서 발을 들었죠. 그럼 상대가 뭐 있을까? 저를 죽이기 위해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중단을 할 여지가 있고요. 저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중단을 할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지만 때려 찍는 거. 우리가 그 퍼킥 지르기가 있지만 혹시 모르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로하이를 쓸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안전한 중단으로 파워클래시를 쓸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원잽으로 그냥 스텝을 멈출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상대가 다시 로하이를 쓰거나 뭐 다시 미들킥을 한다 가정했을 때 데뷔진 입장에서는 그런 기술들에 대한 역전 요소가 있기 때문에요. 시계행실 초풍 혹은 하단에 대해서 왼코킥 지르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화랑의 기술 범위는 미들킥, 로하이, 파워크래쉬, 원잽 이 네 가지로 줄어든다고 일단은 전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 상황에서 화랑은 안전하게 원잽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다시 원잽을 막은 상태로 기술을 예측을 해야 돼요. 복잡하죠? 원잽 막으면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0인가? 사실 마이너스 1이건 마이너스 0이건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1이건 0이건 피해건 피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저라면은 막은 다음에 상대가 공격을 한다 생각하면은 당연히 반칙을 치는 게 이득이에요. 왜냐면요 상대가 스윕킥 치면은 반칙으로 피할 수 있고 왼어퍼 쳐도 반칙으로 피할 수 있겠고 원투를 해도 반칙으로 피할 수 있어요. 일단 여기서 움직임이라고는 저는 반칙을 치는 게 좋다 생각해요. 그렇죠. 하지만 저 영상 속에서는 실제로는 시계 쳤어요. 그리고 여기 제 얼굴 보이시나요? 영상 속에 제 얼굴? 이걸 봐주세요. 영상 속에 제 얼굴에서는 제가 오른쪽 옆에 세인트님이 있는데 제가 뭐라고 합니다. 몰라 뭐라고 하죠? 다시 제가 말씀드린 스팟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예측했어야 되고 예측해야 되는데 제가 죽고 옆에한테 뭐라고 말을 하죠.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은 아 실수다 형 시계형이 아니라 반시계 쳤어야 되는 거지 라고 제가 물어봤고 이 형은 저의 의견에 동의를 했어요. 결국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반시계 치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를 합의를 본 거죠. 어떻게 보면요.
맞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마지막 스팟에서 반칙을 치고 사도교장이나 원투라고 때렸으면은 역전의 여지가 있었겠죠. 그럼 실제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기술을 예측을 해야 되는 거고, 물론 이 화랑은 진짜 기술이 많아서 어려워요. 근데 저는 예시로 이거를 적합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을 갖고 온 거지. 여러분들은 이런 거 막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일단 개념의 이해를 드려야 되니까 갖고 온 거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한 거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대배진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역전의 여지를 가질 수 있을까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이지선 다 막힌 거 어쩔 수 없죠? 1대씩 가고, 여기서 화랑의 왼발을 든 시점에서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자면은 사실 로아이냐 미들킥이냐 막는 것도 좋은 선택이겠지만, 저는 사실 여기서 짠손이나 짠발 쓰는 게 더 좋은 짠손이나 짠발이 더 좋은 선택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일단은 화랑의 왼발을 든 상태고 화랑의 이득을 가져가고 심리적 이득을 가져온 상태에서 화랑은 저를 죽이기 위해 어떻게든 중단이나 하단을 쓸 텐데, 그리고 화랑이 이 왼발 들고 있는 상황에서 저의 짠발과 짠손은, 즉 상단의 피가 있는 기술을 회피하는 점프류의 기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기술도 없기 때문에 저는 짠손이나 짠발을 했어야 된다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건 제 의견입니다만, 생각을 하고 또 맞고, 여기 막은 상태에서 전 짠손 짠발 했을 때다 생각을 하고 넘어가서 이게 세이블 또 막았죠? 혹은 전 여기서는 반시계를 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반시계 혹은 짠발 짠손으로 두 개로 거의 답을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백대시 하면 어차피 이지 걸려서 내가 무조건 맞던가 막아야 되고요. 차라리 횡치는 내가 상대의 기술을 피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게임을 이길 요소라도 있겠죠. 짠손 짠발은 흐름을 끊고 내가 이지를 걸 수 있으니까 그건 그쯤에서 그런 의미로 더 좋은 거고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죽었지만 이렇게 다시 우리가 영상을 보거나 친구들과 얘기를 해본다면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약간 조금은 답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스팟에서 저같은 짠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제가 이건 화랑 영상은 그냥 가벼운 예시로 가져온 거니까 저런 식의 활용이 가능하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론을 토대로 우리 도트피 상황을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여기부터 봅시다. 여유롭게. A는 이제 비풍으로도 운영을 가능하게 하죠. 근데 스윕킥 말했던 듯이 상대 짠발 스윕킥에 대항하여서 우린 구 오른발을 썼고, 이는 무난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라는 거 뻥뻥 차고 강제 이지 걸고요. 여기서도 강제 이지 걸고 막히고 따당. 여기서 다시 한번 상대는 원투 들어온 시점에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원투 왼발이냐 원투 왼발에서 이지를 거냐. 하지만 우리는 역시 상대가 이지를 건다 생각해도 개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원투 왼발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들킵이 나온 시점에서 우리의 짠손 짠발을 이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짠손 짠발이라는 선택지가 다시 한번 생겼고요. 그거를 짠손 짠발이냐 횡신이냐 결합해서 쓰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저는 시갱치다가 원점 맞고 여기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원점 맞고 시갱치다가 죽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자면은 짠손 짠발을 여기서 다시 한번 써서 끊던가 반식을 치던가. 여기서 짠손 짠발 쓰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상대의 흐름을 끊을 뿐더러 장기적으로 보자면 이런 상황에서 상대한테 흘리기를 강요하고요, 혹은 우리의 짠손 짠발을 예측하게 짠손 짠발을 보여줘서 이런 상황에서 상대한테 한 번 더 참으라는, 즉 짠손 짠발을 한 번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참는다의 개념이고요. 짠손 짠발을 예측했으면 상대 입장에서는 흘리거나 횡신 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짠손 짠발 안 했어. 그럼 난 백대치 치면서 도망가는 거야. 이게 참는다의 단점이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진짜 제가 이 화랑 스팟에 대해서 정확히 다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 번만 여러분들께 아무 말도 안 하고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이렇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방금 보여드렸듯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친구들과 대화를 함으로써 어떠한 상황, 선택이 옳은지를 충분히 예측 가능하죠. 제가 이 동영상 안에서 두 번째 상황을 한 번 더 가져왔어요. 이것도 저는 좀 괜찮은 상황이라 판단을 했고 예시로 들리기에 적합하다 생각해서 갖고 왔거든요. 먼저 여러분들 잠시만 이걸 보고 갈게요. 자, 우리는 지금 정보가 없는 화랑을 상대로 게임을 했고 화랑의 기술 범위 중에 뭐 상단의 픽 기술이 아까 스위킥 나온 거 보셨죠? 그쵸? 이건 먼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5분 55초 지점인데 여기부터 영상을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게요. 예를 들어서 뭐 아스카의 뭐 수면차기라던가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런 하단은 엄청나게 좋은 하단이죠. 스위킥 나왔죠? 짬발 나왔죠? 뒤에 콤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오른어퍼 카운터 내는 타이밍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상대가 언노운 화랑이고 우리가 상대 기술을 대충 스위킥 짬발 왼어퍼로 예측했다면은 실제로 우리가 도트필 때 보시겠지만 영상 안에 저는 윈이 1밖에 없어요. 1. 즉 저의 데빌진과 이분의 화랑은 거의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어떠한 기술이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해본다면은 초풍을 피하고 싶은 스윕킥 혹은 짬발 아니면 타이밍을 재다가 안전하게 왼어퍼를 쓰지 않을까 아니면 원투로 들어오겠죠. 그게 이 네 가지가 제가 예측하는 기술 범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영상 안에 보면은 화랑은 스윕킥이랑 짬발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도 왜 상대가 스위킥과 짬바를 쓸까요? 라고 묻는다면은 아무래도 저 생각에는 초풍이 있으니까 무서워서 좀 더 상단의 피해가 되는 기술들을 쓰고 싶지 않을까라는 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요. 물론 실제로 화랑분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전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방금 보셨듯이 이렇게 물론 제가 이 스위킥과 짬바를 상대로 대처가 좋았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 정확히 예측했다면은 반시계 피하고 자원 때리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겠죠? 맞다. 그리고 여기서 중거리에서 이양도 쓸 수 있잖아. 이양 아바 오른발 그것도 반시계 피했으니까 저는 아무래도 어쨌든 간에 반시계 치는 게 가장 좋은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그나지만 반시계 치는 와중에 잽 견제 해봤는데 이때 스위킥 나왔고 짬바 허쳤고 그렇죠. 여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더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다면은 아까 제가 카운터랑 지르기 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상대의 기술 범위를 예측을 할 수가 있다면은 충분히 횡신으로 파이가 가능하지만 우리도 역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르기나 컷킥 지르기나 뭐 중단기 카운터로 상대의 공격을 카운터내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린 바로 우리가 말했듯이 상대의 물론 상황과 기술 범위와 이걸 제한을 한 상태라면은 좀 더 그걸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말했듯이 도트필 상황이고 상대는 이득을 가져갔을 때 하단이나 중단이나 왼어퍼냐 중단이냐 왼어퍼냐 원투냐 4개를 쓴다고 저는 가정을 한 상황이잖아요. 게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상대가 공격권을 가진 시점에 오른어퍼로 카운터를 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다시 보겠습니다. 원투 한 것 같은데 왼어퍼는 원투 한 것 같은데 보셨듯이 제가 지금껏 가정한 기술 범위가 옳다면은 상대는 그 기술을 쓸 것이고 그렇다면은 상대는 저를 확실히 죽일 수 있는 공격권이 있는 상황에서 쓰고 싶을 텐데 지금 딱 그 상황이 왔고 저는 그 기술들 범위를 상대로 움직임을 횡신을 친 게 아니라 오른어퍼로 카운터를 낸 거예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런 하단은 엄청나게 좋은 하단이죠.
치고 오른어퍼 카운터. 이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냥 맥당에 오른어퍼 쓰면은 카운터 당연히 안 나지. 근데 이 영상 속에서는 제가 초풍을 허치인 것처럼 명백히 화랑에게 유리한 상황이 왔고 그 상황 속에서 상대방분이 내가 예측한 기술들을 사용한다면은 내 오른어퍼 카운터 내지 않을까. 횡신 말고도 난 오른어퍼로 카운터내면 내가 이긴다라는 판단이 들어 오른어퍼로 카운터 낸 것이고요. 제가 지금 강의 드리는 거는 횡신 개념이지만 이렇게 우리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상대 기술의 범위를 제대로 예상을 한다면요. 이렇게 카운터 내기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물론 쉬운 것도 아니죠. 허친 걸 일부러 한 거 아니죠. 허친 시점은 당연히 그냥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렇죠. 우리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스팟에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상대의 기술 범위를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 예측이 된다면은 그 기술들을 이 기술의 범위 상대로 효율적인 움직임을 낼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하실 때 도트피에서 특정 기술 하나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제가 말했지만 상대 기술이 하나다라고 제안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찍기잖아요. 찍기. 나락이다 그냥 찍기예요. 상대 역시 여러 가지로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택지 상대로 계산을 해야 되고요. 이와 같이 우리는 예상했던 대로 화랑의 기술 범위가 상단의 픽 기술이 많이 나왔죠. 스윕킥과 안전상태 짬발 맞죠? 그리고 내가 기술을 허친 시점에서 상대의 공격 중 유효 적은 범위 기술, 즉 스윕킥, 안전상태 짬발, 왼어퍼, 원투 시리즈가 나온다면은 상대가 들어올 때 특정 타이밍에 나는 오른어퍼로 카운터로 낼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한 거고요. 자, 이해되십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스팟에서 움직임과 동시에 카운터 내는 거 가능하고요. 자, 이장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글로 적은 건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철권 내에서 상대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을 무수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보기 어렵냐면요. 게임 내에 제 생각에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해설이 없기 때문이고요. 예를 들어 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롤 챔프 딱 고르면은 얼마나 친절하게 다 나와요. 쿨타임, 기술 범위, 데미지 다 나오잖아. 그쵸? 철권 그런 게 없어. 그리고 또한 제 생각에는 커뮤니티의 부재로 이러한 정보 소통이 좀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롤 같은 경우 그냥 인벤 막 들어가봐. 그럼 거의 수백 명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 롤 안 하지만 그냥 어떤 챔프 알고 싶어 하면은 가서 보면 돼. 다 나와. 즉 우리가 이걸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느끼지만 우리들 플레이어들이 이런 스팟을 계속 얘기를 하거나 대화를 나눈다면은 점점 저는 우리가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ABCD, EFG 알파벳 처음 보면은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애기한테 ABCD, EFG 보여주면은. 근데 우리 간단한 이제는 영어 ABCD 보면 안 헷갈리고 애플 뭔지 알잖아. 그런 거죠, 제 생각에는. 그냥 보면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런 도태표 상황은 어떻게 보면 상황이 되게 극단적이에요. 그리고 잘 보인다 적었는데 무슨 의미냐면은 에너지가 없고 극단적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고수건 초보건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관계없이 정확히 도트피다 짬발이다 왼어퍼다 이거를 감지할 수 있는 스팟이라는 거예요. 에너지 시간 맵이 딱딱 보인다는 스팟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트피 상황은 특히 더 잘 보는 거고요. 그렇고 저는 이 도트피 상황을 오늘 왜 갖고 왔냐면은 이게 기본 개념이고 이러한 스팟을 점점 늘려야 되면은 좀 큰 도움이 되고 연습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도트피 상황을 오늘 가져와서 보여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요점만 딱딱 드리자면은 우리는 철권 내에 상대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을 무수히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스팟을 정확히 인지하면은 상대의 드슬 범위를 또한 예측 가능하고 그렇다면은 이 상황과 범위를 충분히 예측하고 그 이론이 맞다면은 우리는 현명한 선택과 움직임을 좀 쓸 수 있다. 뭐 그런 느낌인 거죠. 도트피는 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보시는 상황이라 가져온 것이고요. 이런 상황을 하나하나 늘려가고 인지를 하고 연습하면은 여러분들 실력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아하!